여러분의 한국사 과목을 책임져줄 대성마이맹 미정쌤이에요. 자, 2026학년도 연미정 한국사 새로운 커리큘럼이 열렸습니다. 26학년도 수능 준비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 어떤 그 강의로 도움을 받으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 좀 설명드릴 거고, 수능 한국사 준비뿐만 아니라 이제 25년에 1학년이 되는 우리 고1 학생들 위해서 내신 한국사 커리큘럼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되는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 궁금할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할 건데, 우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험이 눈앞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저 강의 너무 좋아, 이게 나랑 되게 잘 맞아서 나 점수 잘 나왔어, 그냥 이런 얘기 듣고서는 바로 선택하지 말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맞는지, 제가 끌고 가는 학습의 스타일, 강의 스타일, 이런 게 맞는지, 그러니까 너와 나의 합이 중요해. 그래서 이게 잘 맞아야 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저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또 다양한 그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왔어요. 그래서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너무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뭐 태정태세도 선생님 저 모르는데 한국사 시험 만점 받을 거예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친구 만점 받고, 또 뭐 한국사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자기의 또 다른 목표를 위한 그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끝내주고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저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친구 합격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돼 왔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3년 6월 달에 대성마임에게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 찍을 때는 24년이고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25년에 만나겠죠. 그러니까 햇수로는 3년 차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뭐 쌤이 나이가 들고 있지만 수업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더 좋은 수업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공통기초 강좌부터요, 수능 한국사 소개, 그리고 내신 한국사 강의 전반적인 특징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해당되는 부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 공통기초 강좌는 모든 수험생이 다 꼭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좌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 국어, 영어, 수학도 잘해. 근데 이상하게 한국사가 너무 싫대. 얘가 등급이 내신에서 잘 안 나와,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위해서 한국사가 또 가지고 있는 그 과목만의 특징이 있어요. 뭐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 뭐 인물에 대한 공감, 뭐 옛날식 그 한자 용어들이 그냥 개념으로 그대로 나오면서 뭐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조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사 시험은 이런 특징 가지고 있어. 근데 어렵지 않아. 너도 할 수 있어. 좀 이런 걸 알려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강의 완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친구들 도움 받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한국사로 가야 되죠. 난이도부터 체크를 좀 해봅시다. 이게 뭔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겪어온 시험,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내신 한국사 기준. 내신 한국사는 시험의 범위가 좁아요. 그리고 조금 깊게 들어가고, 좀 차이가 있다면 수능 한국사는 다른 수능 과목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통이죠. 선사부터 근현대. 그래서 분량이 훨씬 좀 많은 거지만, 이게 그 문항 자체를 봤을 때는 난이도 자체가 쉬워요. 얘보다 쉬울 수 있어. 내신 한국사보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뭐 부모님이 뭐 어렸을 때 손 붙잡고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는 걸 이미 겪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니까. 그 시험하고도 비교했을 때 제일 쉬워요, 수능 한국사는. 그래서 뭐 내가 수능 한국사 좀 열심히 공부 좀 했다, 발을 들였어. 근데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입시에 실패.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에서 문제예요. 자, 요런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됐고, 그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해왔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 분량이 정근대사가 30% 정도, 근현대사가 70%예요, 고등학교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가 되게 약하다. 왜냐면 이게 학교 현장에서 쉽지 않아요. 이 부분에 초반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지필평가 여기 들어갔어도 뒤에는 좀 공부가 잘 안 되고 선생님들 프린트물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다 보면 여기가 좀 얼기설기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3월 학평, 뭐 6평 뭐 이런 거 보면 뭐 9평까지도 근현대사는 문항 자체 난이도가 뭐 높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공부가 좀 안 돼가지고 여기 오답률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요런 실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래 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알 거예요. 절대평가예요. 한국사. 위상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퍼요. 너무. 자, 어쨌든 총 문항수 20문항. 이미 등급에 따른 이 기준 점수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점수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등급을, 맞아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반영을 하고 있느냐, 쭉 보면 거의 대다수 3등급 또는 4등급 많이 요구합니다. 뭐 응시만 하면 되는 대학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 3점짜리 10개, 2점짜리 10개인데 3점짜리 다 틀릴 리가 없으니 뭐 대충 보면 한 절반 정도 맞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4등급을 못 맞으면 아예 불합격 처리, 또는 1등급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점 요소 반영하는 학교, 경쟁이 치열한 학교 중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한국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 모집 요강을 잘 보고 계획을 짜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수능 한국사는 여러분 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양을 효율적으로 다른 과목의 학습에 방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속도감 있게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 강좌는 그래서 1배속 개념 완성, 2배속 압축 개념, 5배속 막판 전략 특강, 이렇게 세 강좌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1배속부터 좀 내용을 보면요. 7회 도구로 완성하는 한국사 개념 지도인데, 이거는 뭐 개념 완성 강의라고 해서 뭐 엄청 많이 배우는 거 아니라는 거.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준이 있잖아요. 이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고 절대평가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 다 해야 15강. 그리고 여기에 제가 회독 강의를 5강을 붙여서 한 20강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준비성이 철저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임박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불안하잖아. 이 모의고사 평가 막 치를 때마다 막 점수가 한국사 계속 등급 안 나와 있고 이러고 이걸 마지막까지 밀어놓는 게 불안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거를 완성시켜 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 복습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일찍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장기 기억 속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강좌가 이 7지도 1배속 강좌예요. 그래서 다 듣고 나면 같은 개념을 약 한 7번 정도 복습하고 회독하는 느낌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기출문제, 여러분들 잘 정돈된 기출문제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올인원 강좌에 해당이 되고요. 11월 말이면 개강이 될 겁니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2배속 천마총 압축 개념 강의는 그야말로 천기누설 마법의 총정리. 그러니까 나올 내용을 핵심적으로 뽑아서 담아놓은 교재와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하는 빈출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단박에 체크를 해서 정말 빠르게 점수를 올려주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강의 5강 정도 구성이 되고, 여기에 수능의 유형과 난이도에 맞게끔 이 절대평가 분위기에 맞게끔 잘 구성한 모의고사가 2회분이 제공이 될 건데, 요거 강의까지 해서 한 7강 정도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조금 중간에 시작하지만 내가 그래도 빠르게 한국사, 그리고 정말 필요한 등급, 나한테 필요한 한 3, 4등급 정도의 등급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강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배들보다 조금 빠르게 개강할 거예요. 그래서 4월에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6월에도 모의고사 보면서 조금 실력 점검 한번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강좌. 선배들이 많이 좋아하는 강좌인데 5배속 하객진 막판 전략 특강이에요. 진짜 핵심만 담은 건데,
이게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개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강의는 이런 친구들이 있죠. 나 내신 준비 한국사도 잘해왔고 1등급 맞고 이랬는데 막 굳이 다시 이걸 뭐 커리큘럼 쫓아와서 이렇게 각오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주로 이걸 가지고 마지막 막판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앞에서 천마총이나 그다음에 뭐 1배속 7지도 이런 거 듣고 마지막 마무리로 그래도 불안하니까 한번 쭉 복습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총 2강 전근대사 근현대사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는 선물 공략들이 나가요. 그래서 뭐 암기 팁, 출제 예상 주제 같은 거 뽑아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강좌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습 수준에 맞게끔 가시면 되고, 강의가 길지 않기 때문에 뭐 국어, 영어, 수학 막 한참 공부할 때 중간중간에 뭐 밥 먹을 때 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우리 선배들. 그래서 중간중간에 끼어서 그냥 누적적으로 커리큘럼 쭉 쫓아오면서 반복하셔도 됩니다.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신 한국사 들어갈게요. 우리 수능 한국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거 조금 넘어가서 강의 특징으로 와서 꼭 들으세요. 25년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적용된 강좌로 제가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성을 했습니다. 내신 한국사 커리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가 너에게 꼭 맞는 내신 한국사. 수능 한국사 강좌와 비교했을 때 절대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끔 구성을 했어요. 장담하니까 여러분들 믿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2개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너에게 꼭 맞는 내신 한국사, 이게 이미 이 영상 볼 때 개강이 되어 있을 거예요. 40강 한국사 강좌 치고는 볼륨이 큰 강좌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심화 내용 다 들어가고, 기본 개념 들어가고요. 또 객관식 형태, 뭐 학력평가, 뭐 수능 형태 이런 것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완할 수 있게끔 할 거고, 또 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필평가에서 서논술형 이런 거 강화해라, 뭐 이제 이런 내용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것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탄탄하게 1등급 만들어줄 수 있게 구성된 강좌가 너에게 꼭 맞는 내신 한국사 올인원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하나의 또 강좌는 뭐 수능에서도 이렇게 배속으로 압축하는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내신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험을 위해서 급박하게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어차피 학교에서 선생님들 프린트물 주고 뭐 다양하게 수업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골격만 좀 잡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도움 받으시면 되겠고, 또 이 강좌를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이 강좌를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3월에 개강을 할 거고요. 또 시험 직전에 강의가 열리게 될 건데 1년간의 이제 전체 볼륨 강의는 14강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2강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또 각 해당되는 강좌의 OT 확인하고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 특징인데, 제가 어떤 부분을 염두하면서 수업을 끌고 가는지 이런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저는 이 한국사는 워낙 그 내용이 또 방대해요. 그리고 막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정리하는 시간 이런 걸 좀 줄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서 또 막 노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좀 최대한 줄여주고 내가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도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예습하고 복습이 되게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도움 받기가 좋을 거고. 자, 그래서 뭐 중간중간 제가 이제 이걸 증명하는 후기들 이런 걸 확인하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단 한 권의 책으로 완성이 되는 연미정 선생님 만났는데 한 번 보는 걸로 칠해독의 효과를 봤다. 책이 테마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 장 한 장 펴놓고 읽기만 해도 머릿속에 정리가 될 정도로 깔끔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강의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교재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이 남겨준 것 중에 막 교재 퀄리티가 좋다 또 보면은 교재가 너무 좋아요. 원래 강의 듣고 이 친구 교재를 잘 안 쓴대 또 원래 그런 성격인데 이번에 그냥 교재부터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교재 고퀄이다. 뭐 선생님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들 후기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리의 수고로움 구조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자, 그 다음에 저는 뭐 교사 경력도 있고 그렇지만 강사라고 하는 걸 잘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사는 이게 시험이 어려울 때 뭐 당연한 거고 쉬울 때도 그러면 얼마만큼 적은 시간을 써야 되느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 시험 대체 뭐냐 이런 걸 분석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전달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 모의고사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 또 꼼꼼하게 잘 해설해 주고 교재마다도 또 이렇게 또 분석한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쉽게 시간 절약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면 뭐 6편 결과 100발백중이다. 선생님 짚어주신 부분 위주로 공부하니까 짧은 시간에 만점 받았다. 한국사 5분 컷하고 꿀잠 잤어요. 뭐 그래서 가탐도 좋은 컨디션으로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후기도 남겨주셨고, 또 뭐 은미 선생님 믿고 들어요. 강좌 깔끔하고 보기 좋고 딕션도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더 계속 듣게 되는 마법 같은 강좌다. 뭐 이렇게 후기도 좋게 남겨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국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강사분들이 좀 특징이 뚜렷하게 있는 편이죠. 예를 들면 이해에 스토리텔링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암기 팁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막 노래로 이거를 두 문자를 따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근데 저는 좀 어느 쪽에 그래도 비중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이해 쪽에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났을 때 당연히 시험의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끝나고 났을 때 그 한국사 본질적인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 라는 걸 고수하는 편이에요. 그런 자존심을 지키자 이런 편입니다. 그치만 효율성을 위해서 암기 팁도 써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양념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 강의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그 내용을 흐트리지 않는 거, 암기 팁. 그러니까 암기 팁을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내용의 본질이 아니라 그 암기 팁만 또 생각이 막 나거든요. 그럼 내가 약간 뭘 배웠나 이런 생각도 좀 나기도 해요. 그래서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 뭐 예를 들면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하는데 뭐 공놀이를 하면서 중간에서 요렇게 공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뭐 광해 대동법 그 결과로 공인까지 해서 답을 맞출 수 있게끔 광대공 뭐 이런 식으로 암기 팁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또 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빨리 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요런 팁, 말도 안 되는 팁을 간혹가다 양념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강의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최고의 명강의 선생님 설명 딱 적당하고 줄임말까지 또 알려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됐다. 뭐 선생님 찾느라 곤란했는데 드디어 찾았다. 너무 좋았다, 선생님. 뭐 이런 내용 써주셔서 고맙고, 또 외우기 싫어도 자동으로 외워지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뭐 잘 안 외워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암기를 정말 못하는데 지금은 한두 문제 틀릴까 말까 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좋다. 뭐 이런 것들. 강의가 예쁘고 선생님 알차요. 저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원래 바꿔 말하는 게 유행인가? 아무튼 그래서 아무 틀도 없이 무지성 암기해야 하는 걸 관계지어서 설명해 주셔서 뭐 너무 좋았다. 또 작년 학익진 보고 구모 봤는데 학익진 듣기 전에 한국사 14점이었다가 듣고 구모 1등급. 또 그 강의 뭐 후기 보면 작년에 강의 들었는데 올해 또 왔어요.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저는 또 반갑긴 해요. 고맙죠. 왜냐면 믿고 또 찾아와 줬다니까.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두 번 오면 두 번 만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거는 다 갖다가 얹혀놨어요. 자,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꼭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런 내용은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 1년 동안 잘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 그러니 이제 믿고 쫓아와 달라. 성실하게 임하겠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저랑 또 본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